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배당성장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량을 모아나가는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몇 개의 기본 영상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배당성장 투자는 티끌모아 태산임을 보여주는 투자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아내가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요즘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 사람들이 싫어해. 빨리 큰 수익 내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 마음이잖아.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인데 오기가 생깁니다. 배당성장 투자는 티끌모아 태산임을 보여주는 투자법입니다. 듣기 싫으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당성장 투자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이처럼 배당성장 투자의 최대 단점은 티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드머니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큰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티끌로 시작한다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배당 투자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적립식 배당 성장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점을 커버할 만한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힘을 빌리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별다른 스킬이 없어도 오랜 시간 꿋꿋이 수량을 모아갈 인내심과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배당 성장 투자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지만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자를 했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매도 행위 없이는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 매도해서 큰 수익을 얻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겐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실력이 좋아서 또는 운이 좋아서 좋은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서 1, 2년 사이에 큰 돈을 벌었을지라도 그 돈을 평생 동안 지켜나갈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큰 돈 벌어서 그 돈을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기간에 큰 돈을 번 사람의 자신감은 그 사람을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보단 또 한 번의 과감한 도전으로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TQQQ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시점엔 배당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생각처럼 쉽진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상승장에서 TQQQ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욕심이 생기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아쉬움이 커서 쉽사리 옮기질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따라서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조금이라도 진행하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옮겨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이번 하락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당 성장주를 끊임없이 모아갈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티끌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남들 시선 상관하지 않고 제 소신껏 10년,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며 열심히 티끌을 모으겠습니다. 티끌 같은 배당을 모아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셨던 많은 분들이 언젠간 우리가 만든 배당연금을 보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SCHD 한 주 적립이 가지는 위대한 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SCHD 한 주를 보유해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은 배당 소득세 15%를 제하고 연 2,664원입니다. 우리가 적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적금이자가 기다리는 시간에 비하면 티끌처럼 작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현 시점에서 SCHD 한 주를 보유하려면 92,795원이 필요합니다. 93,000원 정도를 투자해서 1년에 2,664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또한 티끌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SCHD 한 주를 모을 때 배당연금 2,600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SCHD 한 주를 매수하며 기대하는 배당연금은 15만 2,647원입니다. 20년 이상 보유할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은 연 2,664원의 배당연금을 20년 동안 받으면 2,664에 20을 곱한 53,280원이 되어야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배당연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15만 2,647원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기대 수익이 크게 늘어난 건 연평균 10%의 배당 성장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10%의 배당 성장과 시간이 결합되는 순간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은 배당 수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30년 보유를 가정하면 그 힘은 훨씬 더 막강해집니다. 배당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엔 기대할 수 있는 총 배당연금이 2664에 30을 곱한 79,920원 뿐이지만 연 10%의 배당 성장이 반영되는 순간 43만 8,228원이 됩니다. 연 10% 배당 성장의 힘은 이처럼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저처럼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꾸준하고 안전하게 배당주를 모아가실 분이라면 시가 배당률이 크며 배당 성장률이 낮은 종목보단 시가 배당률은 조금 낮을지라도 배당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선 배당 성장은 복리로 반영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SCHD를 모아가실 분들은 최소 10년 후를 내다보고 계신 분들이길 바랍니다. 10년 후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께선 한 주를 적립해 나갈 때마다 내가 보유한 SCHD 한 주가 10년 동안 4만원 이상의 배당연금을 가져다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후를 바라보시는 분들께선 15만원 정도를, 30년 후를 바라보시는 분들께선 43만원 정도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SCHD 한 주에 겨우 2,600원, 시가 배당률이 겨우 3%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복리로 커져가는 배당 성장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SCHD 한 주 적립의 가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가 배당률, 보유 수량에 집착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보유기간입니다. 누구나 보유를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힘든 건 끈기 있게 보유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박성주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셨던 댓글이 생각납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팔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는 반면 보유는 능동적이지 않은 행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보유는 투자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행위일 것이다. 정말 멋진 내용이라서 마음속에 새겨두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당연금술사 구독자님들께서는 SCHD 한 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배당 수익의 가치를 2,600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보면서 기분 좋게 한 주 한 주를 오랫동안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SCHD 수량을 모아나가는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매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만큼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앞으로 자다가도 생각이 날 정도로 자주 보여드릴 예정이니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게 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겐 티끌이겠지만 우린 그 티끌이 점점 커져나갈 것이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소신을 갖고 투자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윤영희님의 댓글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10년 동안 꾸준히 SCHD 수량을 모으다가 10년 뒤 아들 교육비를 배당금으로 하려고요. 윤영희님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즐거운 마음으로 수량을 모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 아드님의 교육까지도 계획하고 계신 멋진 아버님이십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엔 잠 잘 드는 밤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월배당 리얼티 인컴과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정도 생각 중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외환이 1달러당 1280원 정도이고 계속 상승 중인데 해외 배당주 원하는 종목이 하락 중이라 구매를 하고 싶지만 달러 상태가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달러가 높아지니 해외 주식이 싸지고 달러가 싸지면 그 반대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월배당에 매월 투자를 하려면 달러 상태도 중요하긴 할 텐데 계속 변화하는 달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다음은 힘이 되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님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SCHD 조금씩 모으는 중입니다. TQQQ, SOXL을 고점에 사놔서
마이너스가 큰데 고민입니다. 이 하락장에도 환율이 높아 매수 못한 1인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요즘 환율과 관련한 댓글이 상당히 자주 보입니다. 작년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9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미국 주식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900원대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환율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계속 900원대에 머물진 않을 것이므로 그냥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매수했었습니다. 그 이후 900원대는커녕 1300원을 넘어섰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환율도 주식처럼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원대까지 간다던 전문가의 예측이 완전히 정반대를 향한 것처럼요. 단기적으로 1400원대를 향해 갈지 아님 평균치로 회귀할지는 전문가도 아닌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율이 1300원을 넘은 상태에선 매수를 피하겠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선 굳이 매수를 피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분할로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율도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매수했던 종목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중국의 융기 실리콘의 경우 위안화 기준으로는 95% 수익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116%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무려 20%나 차이가 나네요. 위안화가 낮을 때 매수했는데 현재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태양광 ETF인 TAN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20% 수익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2% 수익입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매수했던 에브비 또한 달러 기준으로는 32% 수익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51% 수익입니다. 20%가량 차이가 나죠. 비슷한 시기에 매수한 브로드컴과 홈디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홈디포는 달러 기준으로는 12% 손실이지만 환차익으로 인해 간당간당하게 플러스 구간에 있습니다. 수익이 커지거나 손실이 커질수록 환율에 의한 수익과 손실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작년과 재작년에 투자했던 제 종목들이 환차익을 크게 누리고 있다는 것은 반대 관점에서 보자면 현 시점에 투자하면 훗날 20% 이상까지도 환차손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현 시점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 역시 긴 호흡으로 정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달콤한 나의 도시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에 강성은님께서 남겨주신 답글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점에 크게 물린 경우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 매수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QQQ SOX를 고점에서 매수한 경우 보유 수량이 많지 않다면 현 시점에서 물타기를 통해 평단을 낮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매수 금액보다 2배 이상의 큰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단을 낮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무리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은님께서 소개해주신 방법대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롭게 저점 매수를 하는 게 하나의 계좌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덜 힘든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행했던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은 1년 전쯤 제가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친환경 성장주 한 종목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무려 30%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30%나 주가가 흘렀어도 좋은 기업이란 확신이 있고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추가로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2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여유가 있었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21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봤자 평단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계좌에 같은 종목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주가는 회복했고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마이너스 8%까지 올라왔으며 다른 계좌에 새롭게 매수했던 210만 원은 22% 수익을 내면서 264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264만 원은 계속 보유해도 되고 아니면 수익 실현을 통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계좌에 210만 원을 추가로 담았다면 여전히 그 종목은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브로드컴은 한 주에 60만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배당 성장주를 모아나가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수님의 댓글입니다.
토스처럼 소수점으로 살 수 있으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브로드컴이 60이라도 10에 살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은 경험한 만큼만 보이나 봅니다. 제가 소수점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거기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김정수님 덕분에 또 하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통해 저 역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 배당 성장주 종목으로 구성된 제 아내의 계좌를 다루면서 개별 종목을 모아갈 때와 SCHD를 모아갈 때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좋은 댓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다음 영상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